첫 번째 기조연설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한반도와 DMZ에서의 평화 구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오늘 평화, 환경, 발전 넥서스를 통한 접경지역의 평화 구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준비해 주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이현정 철원군수님, 폴 레드 UN 사회개발연구소장님, 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자리를 빛내주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 이광재 국회의원님, 박종호 산림청장님, 정재숙 문화재청장님,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님께도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철원이란 말을 들으면 지난 몇 년간 통일걷기를 하면서 마주했던 한탄강과 월정리역, 그리고 막혀있던 금강산 철교가 눈에 선합니다. 많은 참가자들, 특히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고민하고 토론했던 시간들도 떠오릅니다. 이처럼 제게 큰 의미가 있는 철원에서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남북관계와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작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와 남북관계 모두 지금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분기점으로 한반도는 교착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세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 북한 핵능력 축소를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는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여 구사해야 하며 북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가져왔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구상과도 큰 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며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것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생각과도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존중하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던 우리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보다 유연한 접근에 기초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우리에게는 위기보다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북한도 이러한 정세 변화를 인지하고 고강도 전략 도발을 자제하면서 지금까지는 탐색과 준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일체 외부 지원을 거부한 채 연말까지 이른바 80일 전투를 진행하면서 방역과 수해와 같은 그들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이 지금까지는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지난 6월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이후에 7월부터는 공식 매체를 통한 대남 비난을 거의 중단한 채 방역 상황 관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9월부터는 남북 정상 간의 친서를 교환하고 서해 우리 국민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그들의 당창건 기념일을 대대적인 열병식을 치르는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통해 아주 이례적인 대남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의 가능성들을 조심스럽게 보이고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기존에도 정세 변화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이중적인 행보를 보인 적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과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평화 정세를 발전시키고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내년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그들이 총노선이 구체화하고 또 미국의 새 행정부가 1월 20일 공식 출범하게 되면 미국은 외교 라인을 정비하고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본격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 정세 변화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향후 반년 정도의 이 시간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전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는 시점에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는 능동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촉진하고 다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양자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새 행정부와의 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지난날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 조율과 협력에 기초하여 대북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쯤 한미 양국은 페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해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포용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이룬 바 있습니다. 남과 북은 2000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미국과 북한은 2000년 10월 양자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이때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 수교 등 양측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이고 또 동시적으로 이행하는 전략화에서 접근하면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다가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는 북미가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여 북핵 협상을 준비하고 임한다면 북미 관계에도 이번에는 반드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조급하게 움직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향에서 안정감 있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 마음으로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에서부터 대화와 협력의 단초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지난 10월 보건위기 극복을 전제로 남과 북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을 희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 구상을 통해서 생명안전 공동체를 향한 남북협력의 물꼬를 틔워나가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북한도 더 이상 경제나 민생을 희생하면서까지 방역을 위해 강력한 봉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의 K-방역 등 효과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남북이 협력해 나가는 것은 비단 북한만을 도와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는 땅과 하늘,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동안 말라리아와 결핵 그리고 간염,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독감 등 각종 전염병과 감염병이 DMZ를 가운데 놓고 서로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이 하나의 생명안전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안전은 곧 우리의 안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남북의 협력이 식량과 비료 등의 민생 협력으로 이어지고 철도와 도로 등 공공 인프라 협력으로
다시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민간단체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 귀빈 여러분, 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과 북이 서로 신뢰를 형성하면서도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또 다른 창조적 접근법입니다. 이미 독일의 그리네스 반트, 키프로스의 니코시아, 아마존 분쟁 지역 등에서 세계 곳곳에서 접경 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온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DMZ가 중무장이 이루어져 온 냉전의 공간에서 이제 평화의 공간이라는 가능성을 잉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2018년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DMZ 평화지대화와 실천적 조치에 합의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DMZ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남북 주민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면서도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DMZ를 평화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볼 생각입니다. 평화를 향한 세계인의 연대와 협력이 함께한다면 DMZ는 더 이상 냉전의 상징이 아니라 냉전 질서가 해체된 평화의 공간으로 수많은 생명체가 공존하는 죽음의 공간을 뛰어넘는 생명의 공간으로 과거 수많은 지뢰를 제거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가는 철도와 도로를 이어냈듯 남북 간 협력을 추진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5가지의 사업을 우리는 진행시켰고 그 사업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DMZ 안에 있는 상호 GP 11개를 시범적으로 철수했습니다. 특히 상호 현장 공동 검증을 2018년 12월에 함으로써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방문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GP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 개의 GP만 남겨놓고 모두 폭파했다는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향후 GP를 추가로 철수하게 된다면 폭파시키기보다는 DMZ 평화의 길을 만들고 그 길과 연계된 롯지와 같은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곳에 세계의 청년들이 찾아와 걷고 잠자고 노래하면서 새로운 인류의 평화의 이상을 꿈꾸는 멋진 상상의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둘째로 JSA를 비무장화하고 국내 모든 이들에게 판문점을 보다 수월하게 견학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신청 창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불편했던 부분들은 이제 통일부로 견학 신청을 일원화하였고 단체 위주의 견학에서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신청 기간도 2달 걸리던 것에서 2주로 대폭 줄였고 연령도 만 10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낮추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바꿔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평화의 왕래가 더 넓고 큰 평화의 왕래가 될 수 있도록 첫걸음을 다시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협의가 더 진전되면 빠른 시간 안에 JSA 구역 안에서만이라도 자유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다시 한반도 전역에 평화의 자유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셋째로 철수 GP와 둘레길을 연결하여 DMZ 평화의 길을 조성했습니다. 2019년에 고성과 철원과 파주에서 각기 한 개씩의 평화의 길을 조성했으나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난 토요일 파주 지역만을 견학을 재개하고 철원과 고성 지역은 아직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과 연계하여 민통선 안쪽 구간을 걸어보는 시범사업도 경로 선정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 문제 등이 해소되는 대로 평화의 길을 재개방할 것이고 신규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DMZ 평화의 길 통일 걷기도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저는 DMZ 전 구간도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도 구석구석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길을 걷고 그 길의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평화의 길이 더욱 단단해지고 평화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DMZ 평화의 길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넘어서 세계인의 평화의 순례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특히 젊은이들이 평화라는 열망을 품고 DMZ 평화의 길 걷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넷째로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 사업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넘어 평화를 향한 화해의 출발이라는 의미로 우리 정부는 정성을 다해 유해 발굴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부터 지뢰를 제거하고 유해 발굴을 시작하였으며 총 유해가 2,360점, 유품이 85,074점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군 전사자 9명의 신원을 우리는 확인했고 유해군으로 추정되는 유해 항구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 유해도 103구가량 발굴하여 인도한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내년에 화살머리 고지 평화기념관 조성을 위한 2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도 지원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모실 수 있도록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을 지속하고 발굴 지역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사업과 향후 평화기념관 건립 추진은 세계인 앞에서 평화로 가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다짐입니다. 마지막으로 DMZ와 한강 하구 일대의 실태 조사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정부는 DMZ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화살머리 고지와 태봉국 철원성 그리고 JSA와 대성동 마을 등을 아우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목록을 작성 중입니다. 아울러 한강 하구의 자유로운 항행 여건을 마련하고자 2018년 말에 남북 공동 수로조사 사업을 거쳐서 해도를 작성한 바 있으며 한강 하구의 생태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우리 측 지역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DMZ는 산티아고 길 못지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DMZ와 민통선을 아우르는 생태 환경의 가치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 밖에도 전쟁과 냉전을 포함하는 근대 인류의 문화유산적 가치, 적대의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내어가는 창조의 가치를 세계인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DMZ와 한강하구 일대의 실태 조사를 지속하면서 남북 공동조사도 진전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만들고 확장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북관계의 진전도 DMZ의 평화적 이용도 정말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꿈이 상상을 넘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꿈은 상상을 넘어 평화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직면한 정세 변화에 대비하고 그 정세가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꿈은 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남북미가 한반도의 평화의 시간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단단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노력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지는 포럼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창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DMZ에서 평화 구축에 대한 실효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서 기조연설 해주셨습니다.